자, 이제 그 97쪽에 필요적 등록 취소사유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부분부터가 이제 좀 여러분들이 어려운 내용이죠. 그래서 이제 어쨌든 근데 암기를 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필취 사유거든요. 8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필요적 등록 취소사유는 첫 번째, 이제 등록을 반드시 취소해야 한다. 전에 청문을 실시하게 돼 있고요. 자, 8가지. 먼저, 개인인 개업공사가 사망을 했다. 다음, 법인인 개업공사가 해산을 했습니다. 그럼 이때는 필취. 다음, 거짓,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합니다. 그래서 자격증 위조에 등록했거나 공무원의 부정한 청탁에 등록한 경우죠. 필취입니다. 다음 세 번째, 그 결격사유에 어느 하나에 해당이 됐어요. 그러면 등록을 취소를 하게 돼 있죠. 필취예요. 결격사유에 해당됐을 때. 이때 이 결격사유, 법인의 임원사원인자입니다. 임원사원인자가 결격사유에 해당되는데 2월 내에 그 법인이 결격 임원을 해소를 안 했습니다. 그럼 역시 등록을 취소를 합니다. 자, 그래서 임원사원인자의 결격을 2월 내에 해소하면 등록 취소다. 다음 네 번째, 이중으로 등록했어요. 기억나십니까? 양쪽 다 등록을 반드시 취소하게 돼 있죠. 이중 등록. 다음에 다섯 번째로 이중으로 소속했어요. 2개 이상의 중개사무소에 소속이 됐습니다. 그럼 등록을 반드시 취소합니다. 이중 소속. 자, 다음에 여섯 번째입니다. 등록증을 양도 대여를 했다. 그러면 등록을 취소합니다. 그 다음에 이 대여와 동일시되는 행위가 더 있죠.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중개 업무를 하게 했습니다. 이거 대여와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등록을 취소합니다. 다음 일곱 번째로 업무정지 중에요. 업무정지 기간 중에 있는 개업공사가 중개 업무를 했습니다. 그럼 등록을 취소하죠. 정지 중 업무는 무조건 취소해요. 운전면허 정지 기간 중에 면허를 취소하면 운전을 하면 면허 취소하듯이 우리는 정지 중 업무는 무조건 취소입니다. 그래서 등록을 취소하고요. 하나가 더 있어요. 자격정지를 받은 소속 공인중개사로 하여금 중개 업무를 하게 했습니다. 그러면 등록을 취소해버립니다. 자, 이게 약간 독특한데 A의 사무소입니다. 여기에 소속 공인중개사 갑이 계세요. 이분이 자격정지를 3개월 받았거든요. 그러면 쉬기해야 되죠. 쉬기해야 되는데 너무 바쁘거든요. 그래서 A가 자격정지를 받은 소공으로 하여금 중개 업무를 시켰어요. 그러면 A는 등록 취소예요. 등록 취소입니다. 그래서 필취가 나가고요. 그 다음에 자격정지 중 업무란 소공 있죠. 소공은 자격을 취소하죠.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자격정지 받은 소공으로 하여금 중개 업무를 하게 한 개업공사는 등록을 취소합니다. 조금 납득이 안 가요. 솔직히. 그래서 이거는 자격정지 받은 자로 하여금 업무를 시킨 개공은 등록 취소해버립니다. 거기까지 이해 두시고 다음 이제 상습범이죠. 최근 1년입니다. 1년 내에 2회 이상의 업무정지 처분을 받고 다시 업무정지 처분 위반행위 했을 때 그러면 등록을 취소해버립니다. 자, 이거 상습범 가중처벌인데 이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개업공사가 중개 업무를 하고 있죠. 지금 하고 있는데 7월 1일이죠. 그래서 이제 14년도 7월 1일 날 가정합니다. 7월 1일 날 업무정지를 먹었어요. 이분이 14년도 12월 1일 날 업무정지를 또 먹었어요. 그리고 여기서부터 이제 기산했을 때 1년이 되는 마지막 날 15년도 6월 30일이죠. 6월 30일 날 업무정지 위반 행위를 했던 거예요. 그럼 이때는 업무정지가 나가는 게 아니에요. 업무정지가 나가는 게 아니고 이때는 등록을 취소해버립니다. 필취예요. 필요적 등록 취소가 나가죠. 이렇게. 그러니까 삼진아웃 당하는 겁니다. 이거. 그래서 최근 1년 내에 업무정지 처분 2번 이상을 받고 다시 업무정지 위반행했다. 그럼 삼진아웃이에요. 필취입니다. 이분이 만약에 여기서 하루만 넘겼어요. 위반행위를. 그러면 이거 필취 아니죠. 일로 가니까. 그래서 1년 내에 업무정지 2번 이상을 받고 다시 업무정지 위반에는 필취다. 삼진아웃죄다. 그렇게 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2번의 업무정지, 다시 업무정지는 필취. 이거. 자, 그래서 필취 사유 8가지. 이거는 반드시 암기하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서 해야 될 정도로 중요한 사항이에요. 꼭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이해를 꼭 하시는데 이게 두 음자가 사, 부, 결, 이에요. 사북결이. 다음에 이, 양, 정, 이로 갑니다. 이양정이. 그래서 사북결의에서 끊고 이양정에서 끌어요. 제가 여러분들 사부 맞죠? 이거 사부 곁에, 결이, 곁에
이양과 정량이 둘.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북결의, 이양정의. 사북결의, 이양정의.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사망해산, 부정등록, 결격사유, 이중등록, 이중속, 양도되어 정지중 업무, 다음에 1년 내 2회 이상의 업무정지, 다시 업무정지, 이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기억을 해주시고요. 그래서 두음자 따는 방식은요, 일단 그 쭉 사북결의, 이양정의가 기억이 나야 되고, 이제 이걸 딱 다 푼 상태에서 사가 뭐더라, 부가 뭐더라, 결이 뭐더라, 이렇게 기억을 하면 필치사라는 게 이제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이거는 반드시 여러분들 머릿속에서 기억을 해주셔야 한다. 아주 잘 물어본다. 이거는. 자, 그럼 거기까지 이해해 두시고요. 다음에 이무적 등록 취소입니다. 이무적 등록 취소는요, 눈으로 익혀서 됩니다. 이거는. 그래서 임취사유, 등록을 취소할 수 있는 사유다. 할 수 있다. 11가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일단 등록 기준에 미달됐어요. 등록 기준에 미달됐다. 그러면 등록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우리 등록 기준 기억나죠? 법인 특히. 법정 업무만을 영위하는 목적으로 설정된 자본금 5천만 원 이상의 상법상회사로서 대표자는 공사되고 대표자를 제외한 임원사원의 3분의 1 이상은 공사되고 건축물 대장이 된 업무에 사무소 확보되고 임원사원 전체가 실무교육을 이수를 해줘야 됩니다. 이렇게 되죠. 그래서 그런 기준에 미달되면 등록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다음에 천막 그 밖에 이동에 의한 임시 중개 시설물을 설치합니다. 그러면 등록을 취소할 수 있죠. 이게. 다음 세 번째로 이거와 유사한 거 이중사무소가 있죠. 그래서 이중사무소를 뒀다. 사무소 2개 이상은 임취입니다. 등록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법인이 겸업을 위반했어요. 그래서 우리 법인은 중개업 외에 6가지 업무 더 할 수 있죠. 관상, 차분, 경위. 그래서 6가지 할 수 있는데 관리대행, 상담, 프랜차이즈, 다음에 분양대행, 경공매, 알선대리, 주거 이전에 부수되는 용역의 알선업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겸업 위반 등록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거래계약서 기재하면서 거래금액 등을 거짓된 내용으로 기재했거나 서로 다른 이 이상의 계약서를 작성했어요. 그럼 임취입니다. 자, 다음에 6번째로 금지행위 중에 하나 있다. 금지행위. 그래서 금지행위는 7가지. 매, 무, 수, 거, 증직, 투 7가지. 그래서 매무, 수거, 증직, 투 7가지. 그래서 이때는 등록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다음에 손해배상 책임을 보장하는 조치, 즉 보증이죠. 보증을 아예 설정을 안 하고 업무 개시했다. 그러면 임취예요. 이거는 우리 임무조치를 위반했습니다. 다음에 8번째로 전속 중개계약 체결한 개업공사는 7일 내 정보 공개해야 되죠. 근데 정보 공개를 안 했다. 비공개 요청에 불구하고 공개를 해버렸다. 그러면 이때는 임취입니다.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최근 2년 내에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조치나 과징금을 불공정거래행위로 2회 이상을 받았다. 그러면 등록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2년 내 2번 이상. 그래서 이게 부동산 거래정보와 사설정보만 운영하면서 만약에 불공정거래행위는 바람에 그 개업공사의 단체 또는 개업공사가 2년에 2번 이상의 시정조치 과징금 받으면 등록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상습범이거든요. 역시 최근 1년 내에 개업공사가 우리 법 위반으로 업무정지나 과태료 합쳐서입니다. 업무정지 또는 과태료 처분을 3회 이상을 받고 다시 업무정지나 과태료 위반 행위 했을 때 이때는 등록을 취소당할 수 있습니다. 이거. 자, 그래서 이거는 다만 이제 필취 사유에 끼면 필취로 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잠깐 볼까요? 자, 이제 14년도 7월 1일 이때 여기서 과태료 먹었어요. 개업공사가. 다음에 다시 12월 1일 날 과태료 또 맞았습니다. 또 맞았고요. 그 다음에 그래서 15년도 이제 3월 1일 날 3월 2일 날 업무정지 처분을 받았죠. 업무정지 처분 3번 받았죠. 지금 3번 받았는데 마지막 6월 30일 날 여기서부터 기사 냈을 때 1년이 되는 마지막 날 여기서 업무정지나 과태료 위반 행위를 했던 거예요. 그럼 이때는 뭐가 나간다? 등록을 취소당할 수 있다. 임취예요. 그래서 업무정지 과태료 합하여 3회 이상을 받고 4번째 타석에 들어선 거예요. 이걸 주의해야 돼. 그러니까 4번째 타석에 들어서면 등록을 취소당할 수 있습니다. 업무정지 과태료 위반 행위하면 그때 업무정지 과태료 나가는 게 아니고 가중처벌하는 거죠. 상습범 가중이에요. 그래서 기준은 역시 1년입니다. 물론 여기서 이분이 하루만 넘겼다. 그러면 이제 등록 취소는 안 당하죠. 이렇게. 그래서
3회 이상의 업무정지 과태료 처분을 받고 다시 업무정지 과태료 위반했을 때는 이때는 필치로 갑니다. 임치로 갑니다. 단 필치에 끼면 필치로 가는 거예요. 그럼 예를 들어서 7월 1일 날 여기서 업무정지를 먹었어요. 업무정지 먹고 다음에 12월 1일 날 과태료 받았습니다. 그리고 3월 2일 날 업무정지 받았어요. 그럼 지금 업무정지 2번 꼈죠. 여기서 마지막에 6월 30일 날 업무정지 위반 행위를 했다. 그럼 이때는 뭐 나가겠습니까? 이때는 필치예요. 등록을 취소합니다. 삼진아웃이죠 지금? 알아보시겠어요? 업이죠. 삼진아웃입니다. 근데 업무정지 먹고 과태료 먹고 업무정지 먹고 마지막 6월 30일 날 과태료 위반 행했어요. 과태료. 그럼 이것은 필치가 아니죠. 임치입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임치는 여러분들 기억을 앞에서 3회가 무조건 나와야 돼요. 그 다음에 네 번째 타석에 들어갑니다. 네 번째. 그래서 3회를 맞고 네 번째에서 이제 한 번 더 위반하면 이때 임치로 가는데 단 필치에 끼게 되면 필치로 가는 거예요. 삼진아웃에 걸리면 이제 필치로 갑니다. 자, 그 다음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11번째로 이거 6월 초과하는 무단 휴업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때는 등록을 취소당할 수 있죠. 6월 초과 무단 휴업, 임취다. 이렇게.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요거 11가지는 일단 시, 임시시설물. 그래서 미시 사업입니다. 미시 사업. 이렇게. 그 다음에 거금보전이에요. 그 다음에 2년 내 2회. 그 다음에 3회. 3, 다음 6입니다. 그래서 미시 사업에서 이건 끊고요. 거금보전에서 끊고, 다음에 2, 3, 6. 문장은 미시 사업은 거금으로 보전해준다. 미시 사업은 거금으로 보전을 받는데 언제? 2, 3, 6월에 이렇게 갑니다. 이게. 그래서 이렇게 되는데 요건 눈으로 익히셔도 돼요. 이해하셔도 된다. 그래서 임취사를 모두 골라라. 이런 문제는 안 내거든요. 근데 이제 알아만 보면 돼요.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해야 한다. 알아만 보면 되는데 이걸 이해하는데 여기 기준미달서부터 겸업 위반까지 이거는 사실상 등록과 관련된 거예요. 등록 기준과 관련된 거예요. 사실 요 네 가지는. 이해되세요? 기준미달, 임시설물, 다음에 이중사무소, 겸업. 이것은 등록 기준과 관련이 되어 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거짓기재 이중계약서 금지행위 있죠. 이건 부동산 거래 질서를 문란케 하는 행위예요. 그러니까 임치로 가는 거다, 이거. 그 다음에 여기 보전 있죠. 보증 미설정 업무개 시 전속시 정보공개. 보증은 의뢰인 보조 취지죠, 지금. 그 다음에 전속시 정보공개 왜 하라고 그랬습니까? 물건 혼자 받았으니까 빨리 거래시키기 위해서. 그래서 공개하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의뢰인 보조치를 위반했어요. 이거는 그러면 임치예요. 그 다음에 이건 상습범 가중이죠. 2, 3은. 그래서 상습범 가중 처벌합니다. 그래서 상습 가중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 6월 초과 무단 휴업 있잖아요. 이것은 6개월을 초과하는 휴업을 무단했다. 휴업을 들어갔다. 그러면 중개업을 할 의사가 없는 걸로 보이는 거죠, 지금.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눈으로 익혀줘야 된다. 그래서 이게 미시사업은 등록기준 관련돼 있고요. 거금은 부동산 거래세를 물랑케 할 우려가 있다. 그러니까 거짓기재 이중계약서 금지행위는 임치입니다. 그 다음에 보증미설정 업무개시라든가 전속시 정보공개 의무 위반, 이거는 의뢰인 보조치를 위반했고 2, 3은 이거는 상습범 가중이고 나머지 요 6월 초과 무단 휴업은 중개업을 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이더라. 이렇게 이해를 해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임치 사유였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기억을 해보시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그러면 문제 하나 풀고 가야 되죠. 98쪽에 25회 기출이 있네요. 공인인규사법령상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반드시 취소해야 하는 사유가 아닌 것은 필취 사유가 아닌 것 골라라 이 얘기죠, 지금. 이게. 그럼 1번입니다. 개업공사인 법인이 해산한 거. 해산이죠. 그러면 필취. 거짓된 막모로 중개사무소 개설등록했다. 필취죠. 부정등록. 다음에 3번. 이중으로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한 경우. 이중등록이죠. 필취. 다음에 개업공사가 다른 개업공사의 중개보조원이 된 경우. 이거 이중소속이라는 느낌 와요? 그래서 우리는 암기를 이중소속했지만 이중소속이라는 표현은 우리가 강학상 쓰는 표현이니까 다른 개업공사의 소속공사, 중개보조원, 법인의 임원이 된 경우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알아보셔야 됩니다. 이거. 그래서 이중소속, 필취다. 다음 5번입니다. 개업공사가 천막 등 이동 용이한 임시중개시설물 설치한 경우. 임시시설물 설치했거든요. 이거는 임취죠. 그래서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골라져요. 자, 그래서 거기까지. 자, 그럼 이제 업무정지 처분 사유로 갑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업무정지 관련 사항,
물론 그 사유도 암기해 줘야 되고요. 업무정지 관련 사항을 또 기억을 해 주셔야 되는데. 자, 그럼 이제 그 업무정지 사유서부터 보고 이제 내용을 교재 순서에 따라서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업무정지 처분 사유는 주로 이제 중개 업무와 관련돼 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네요. 중개 업무와 주로 관련돼 있다. 이거는. 자, 그래서 첫 번째 업무정지 처분 사유. 결격 사유에 해당하는 자, 소속공사 중개보존으로 고용했어요. 결격 사유에 해당하는 자를 소속이나 중개보존으로 고용했다. 결격자 고용했어요. 그럼 이때는 업무정지입니다. 근데 이미 고용한 소속이나 중개보존입니다. 이들의 결격이 해당됐거든요. 그럼 이원래 해소해줘야 되죠. 그럼 이원래 해소를 안 했다. 그럼 역시 업무정지예요. 이거. 근데 임원인자의 결격입니다. 임원인자의 결격을 이원래 해소는 뭐라고요? 이건 필취예요. 근데 소속이나 중개보조원인자의 결격을 이원래 해소는 뭐라고요? 업무정지예요. 그 점 이해해 두시고 다음 인장, 우리 개업공사 인장 등록하셔야 되죠. 근데 인장을 등록 안 했거나 미등록 인장을 생겼다. 그럼 인장은 업무 관련 사항이잖아요. 그러니까 업무정지. 이게. 그 다음에 전속을 체결한 개업공사입니다. 전속증약서 작성해야 되죠. 사용이 있고 보관을 해줘야 되죠. 이것을 위반했어요. 그럼 이건 개업공사 해야 될 업무 아니에요. 보관해줘야 되죠. 그러면 업무정지 아니겠습니까? 그 다음 네 번째, 정보 관련 사항을 개업공사가 위반했어요. 즉, 거래정보에다 물건을 거짓된 내용으로 공개했거나 거래 사실을 통보하지 않았어요. 그럼 이때는 업무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죠. 이거는 그래서 업무 관련 사항이고요. 다음에 확인설명서에 서명 및 날인을 안 했습니다. 확인설명서 보관을 안 했습니다. 몇 년? 3년이죠. 그 다음에 확인설명서 작성 유보를 안 했다. 확인설명서 관련 사항 위반 전부 다 업무정지. 이렇게 되죠. 자, 다음에 여섯 번째로 거래계약 관련 사항 있죠. 거래계약 관련 사항 모두 업무정지죠. 거래계약서를 작성 유보를 안 했거나 거래계약서 5년 보관을 안 했거나 거래계약서 서명 및 날인을 안 했다. 업무정지예요. 그런데 거래계약서에 대해서 거짓기재나 이중계약서 작성 있잖아요. 요것은 임치죠. 거래계약서. 그건 뭐예요? 전속도 마찬가지로 전속 시 정보 공개 의무를 위반했습니다. 그럼 이것은 임치였죠. 임치였는데 전속 중개약 체결한 개업공사가 사용과 보존의 의무를 위반하면 이때는 업무정지예요. 차이 보여요? 그래서 그 점 이해해 두시고요. 그래서 거래계약 관련, 그러니까 핵심 중개인 관련 사항은 일단 업무정지다. 일단 이렇게 하고 거짓기재 이중계약서는 임치로 되어 있네요. 자, 그 다음 이제 일곱 번째로 감독상의 명령을 개업공사가 위반했어요. 그래서 업무에 대한 보고명령, 자료유출명령, 소속공무원의 조사검사에 불응하거나 기피했다. 그럼 역시 업무정지, 감독상 명령 위반. 기억나죠 이거는? 그 다음에 여덟 번째로 임의적 등록 취소 사유에 어느 하나에 해당됐을 때 모두 업무정지예요. 그럼 결국은 여기 미시사업 거금보전 236입니다. 이 사유들은 전부 다 업무정지 사유이기도 하다는 얘기죠. 이건 재량권을 준 거죠. 그래서 임치사유는 모두가 업무정지 사유입니다. 그러니까 업무정지 사유는 엄청나게 많은 거예요. 그럼 시험에서 업무정지 처분 사유를 모두 골라라 이렇게 문제를 냅니다. 그럼 결국은 뭐 문제는 거예요? 업무정지 사유 골라라면 임치 사유까지 같이 골라야 되죠. 그럼 남는 게 무엇뿐이다? 필취죠. 필취 사유만 남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그렇게 암기할 필요는 없는데 이해는 해두셔야 돼요. 그래서 특히 이제 이거 암기할 때는 임치 이 경우는 업무정지. 그래서 업무정지는 주로 중개업무 관련 사항이다. 그렇게 이해하시고 임치는 이렇게 이제 나눠서 등록 기준과 관련했거나 질서를 물락해 하는 우리 같은 경우 의료보조치를 위반했다. 그럼 임치로 간다. 그래서 이걸 대비해서 이제 정리하시면 됩니다. 자, 그다음 이제 상습범 가중인데 이건 최근 1년이에요. 1년 내 2회 이상입니다. 2회 이상의 업무정지 또는 과태료 처분을 받고 세 번째에서 과태료 위반 행위했잖아요. 그러면 업무정지로 가중처벌합니다. 과태료가 세다, 업무정지가 세다? 업무정지가 세죠. 그러니까 이때는 과태료 위반 세 번째 하면 이제 업무정지로 가중처벌합니다. 그럼 여기서 잠깐 보시면요. 이거 자 여기서 보겠습니다. 우리 개업공사가 말이에요. 7월 1일 날 여기서 과태료 받았어요. 과태료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12월 1일 날 업무정지 받았어요. 두 번 받았죠 지금. 그래놓고 여기 세 번째에서 6월 30일 날 여기서 과태료 위반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1년 내
업무정지 과태료 합하여 2회 이상을 받고 다시 마지막에 뭐예요? 과태료 위반행했다. 그럼 이때는 업무정지로 가중처벌합니다. 느낌 오세요? 그러니까 삼진아웃을 꼭 기억하세요. 상습범 가지고는 삼진아웃, 업은 삼진아웃이죠. 임치가 되려면요. 앞에서 무조건 3번을 먼저 맞는 거예요. 업무정지 과태료 합쳐서 3번을 맞고 4번째 타석에 들어서야 된다. 그래야 이제 임치가 되는 거고 앞에서 2번을 맞고 2번을 맞고 마지막에 3번째에서는 과태료 위반행위면 이때는 업무정지로 가중처벌합니다. 감 잡혔어요? 자, 그래서 그렇게 이제 이해해 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갑니다. 계속 갑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밖에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에 위반했을 때. 그래서 이게 이제 백지규정이라고 그래요. 백지규정. 그러니까 대충 우리 법 위반하면 그냥 업무정지 맞을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요것은 예시에 불과한 거죠. 그래서 대충 우리 법을 위반하면 그냥 업무정지 맞을 수 있습니다. 그냥. 그래서 이걸 백지규정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여기에 이제 해당하는 게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는데 소공사 고용신고라든가 중개보전 고용신고, 고용관계 종료신고 해줘야 되죠. 그래서 고용신고는 업무기 전까지, 고용관계 종료신고는 며칠 내 10일 내에 해줘야 되죠. 근데 요 신고사항을 위반하면 원래는 과태료거든요, 우리 법이. 근데 이걸 명문의 기준을 안 두는 바람에 요게 적용돼갖고 고용신고, 고용관계 종료신고 위반하면요. 이거 업무정지예요. 이렇게 나오고 그 다음에 우리 개업공사가 자신의 명의로 계약금 등을 이체합니다. 이때는 보증 설정 같은 거 해야 되고 분리관리 의무 같은 거 있죠. 그걸 위반해도 그 밖에 이 법 위반해서 이거는 업무정지예요. 그래서 일단 그 밖에 이 법 위반 여기까지 이해해 두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개업공사 중개인이 있습니다. 중개인이. 그래서 중개인이 업무지역을 위반했다. 중개인의 업무지역 위반은 업무정지죠. 업무지역을 위반하면 업무정지입니다. 중개인은 자신의 사무소 시도에 관할 구역을 업무지역으로 하고 그 안에 있는 물건만 중개할 수 있죠. 그러니까 중개인이 업무지역을 위반하면 역시 업무정지로 하고요. 그다음 마지막으로 그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요. 시정조치나 과징금을 받았죠. 그러면 이때는 업무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걸 2년에 2번 이상 받아버리면 등록 취소할 수 있어요. 그래서 공정위로부터 불공정거래행위로 인하여 개업공사가 만약에 시정조치나 과징금을 받으면 업무정지. 그걸 2년에 2번 이상 받아버리면 임치. 이렇게 되죠. 이때 공정위에다가 등록과청은 그 자료, 시정조치나 과징금을 때린 자료를 한번 보내달라 요청을 할 수 있고 공정위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시정조치나 과징금을 받으면 업무정지다. 여기까지. 그래서 이게 업무정지 사유 12가지로 압축을 일단 해봤는데 이거는 암기를 결장전이에요. 정확거명이죠. 그 다음에 과예요. 과태료 마지막 과. 그 다음에 밖에. 그 다음에 중시예요. 이렇게 되는데 끊기는 결장전에서 끊어요. 그 다음에 정확거명에서 끊습니다. 그 다음에 임과 박 여기서 끊고 중시 여기서 끊습니다. 문장은 우리 박지성 선수 결장하시기 전에는 정확하게 거명 이름을 밝히고 임과 밖에서 노는 걸 중시하라. 이 문장이에요. 그래서 결장 전 정확거명 임과 밖에 중시 이렇게 이제 암기를 하는데 물론 눈으로 익히셔도 됩니다. 그래서 임치와 대비하면서 눈으로 익혀주시고요. 이 경우 업무정지, 이 경우 임치 이렇게 그래서 정리해 주시는데 어쨌든 통째로 암기해두는 게 좋긴 좋습니다. 이게 근데 우리가 이제 암기에 부담이 있기 때문에 필치는 꼭 암기를 해주시고요. 요 임치와 업무정지는 서로 눈으로 대비하여 기억을 한다. 근데 여기서 말이에요. 업무정지가 우리 교재를 보시면 98쪽에 그 업무정지 사유 쭉 나열해가지고 이거 기준이 돼 있죠. 기준. 찾았어요? 뭐 6개월, 3개월, 3개월, 6개월, 3개월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이거 6개월짜리만 여러분들이 추려서 일단 기억을 하는데 6개월짜리 이거 기억해야 됩니다. 물어본 적이 있으니까. 그래서 이걸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 공부의 감을 잡으면 요건 6개월 때릴 만해. 요거는 3개월 때릴 만해. 그렇게 이제 감을 잡으십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해 두실 필요가 있는데요. 그럼 여기서 6개월짜리 잠깐만 쓰면 우리 법이 지금 현재 요 결격에 대해서는 아주 중하게 다루고 있잖아요. 개업공사 결격사유에 대한 등록 취소해버립니다. 그렇게 되고 중개업종사도 금지죠. 그럼 결격자를 고용했다. 이거는 업무정지 때릴 때 6개월 때려야 되지 않겠어요?
6개월이 되죠, 이거는. 6개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또 정보 관련 의무를 위반했다. 거짓으로 정보마다 공개했어요. 그럼 업무정지 맞거든요. 그럼 이거 거짓 공개는 고의성이 있죠. 고의성이 있으니까 요것은 6개월이에요. 기준기간이. 그래서 업무정지 기준기간이 이건 6개월이 됩니다. 이렇게 되고요. 근데 거래사실 미통보 있죠. 이건 실수로 거래가 됐는데 거래의무 사업자에게 통보 안 해줄 수도 있죠. 그러니까 이거는 실수가 있을 수 있으니까 이거는 3개월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업무정지는 최고가 6개월이기 때문에 이렇게 기준기간이라는 게 있죠. 등록가치의 재량권을 남용할 소지가 있으니까 이게. 그래서 이거는 거짓은 고의성이 있기 때문에, 거짓 공개는 고의성이 있기 때문에 6개월로 간다.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지금 임취사유 있지 않습니까? 임의적 등록 취소 사유가 되고 업무정지를 때릴 수 있죠. 이거. 그럼 업무정지 때릴 때는 이거는 임취사유에다 업무정지 때리면 만땅 때려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미시사업 거금 보전 여기에 걸렸다. 그럼 업무정지 때릴 수 있는데 이때는 기준기한이 6개월 가야죠. 만땅 때려야 되죠. 6개월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상습범 가중하고 있죠. 그럼 상습범 가중은 6개월 때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정도.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과징금을 받았다든가 시등청 과징금을 동시에 받아버리면 이때는 6개월이 갑니다. 그래서 일단 여러분들이 주의할 게 이거예요. 일단 결격자 고용 6개월 느낌 딱 오죠. 그래서 요거 기억을 해주시고요. 요거 거짓 공개 있죠. 요거 특히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6개월이고요. 그 다음에 임치사유는 모두가 6개월이에요. 기준기간이 6개월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거 상습범 가지고는 6개월 느낌 파고 옵니다. 그래서 6개월짜리 추려서 기억하면 나머지는 다 몇 개월? 3개월로 일단 기억하시면 돼요. 3개월. 나머지는 3개월이고 기준기간이. 그리고 이제 그 밖에 이 법 위반은요. 이 기준기간이 한 달이에요. 한 달. 자, 부담은 되지만 6개월 때릴만 하죠. 그래서 6개월짜리 그렇게 이제 이해를 해주시고요. 그래서 6개월짜리 추려서 기억을 해주시고요. 그래서 나머지 이제 다 3개월인데 그 밖에 이 법 위반 한 달이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준기한을 정해주고 위반행의 동기, 결과, 횟수를 참작하여 이 기준기간에서 2분의 1 범위 내에서 가중하거나 감경하여 처분할 수 있어요. 이때 가중을 하더라도 6개월을 넘길 수 없죠. 6개월 넘길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 거기까지. 그래서 기준기한이라는 게 있다. 자, 그래서 거기까지 이해를 해두시면 되겠고요. 그럼 이제 그 99쪽에 제척기간과 가중감경, 이 말, 가중감경은 이제 말씀드렸고요. 제척기간이라는 부분을 봅니다. 그 99쪽에 이게 제척기간이라고 하는데 다른 분들은 이걸 주로 시효라고 많이 부르고 있어요. 근데 저만 지금 제척기간을 보고 있는데 업무정지는 시효라는 게 있습니다. 제척기간이 있어요. 그래서 동그라미 1번이거든요. 그래서 업무정지 처분은 업무정지 처분의 밑줄,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이것도 밑줄, 그 3년이 경과한 때는 할 수 없다. 3년의 동그라미입니다. 이거. 자, 이게 무슨 얘기냐? 업무정지는 비교적 경미한 사유잖아요. 경미한 사유이기 때문에 이제 우리 개업공사가 중개업무를 하다가 업무정지 위반행위를 했던 거예요. 그래서 업무정지 위반행위를 했어요. 그럼 그 사유가 발생이 된 거죠. 업무정지 때릴 사유가 발생이 된 거예요. 근데 등록가치 이걸 몰랐다는 얘기죠. 몰라갖고 시간이 흘러 몇 년이 지난 거예요 지금? 3년이 지났어요. 그럼 3년이 지나면 더 이상 안 때리겠다 바로 이 얘기예요. 이게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업무정지 처분은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한 때는 일을 할 수 없다. 이걸 업무정지 제척기간이라 부릅니다. 근데 주의할 점은요. 이렇게 제척기간, 시효가 있는 것은 업무정지에만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격정지 처분은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한 때는 할 수 없다. 틀렸어요. 이런 거 없습니다. 또 등록 취소 처분은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한 때는 할 수 없다. 이런 규정 없어요. 이거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거꾸로 기억하는 거예요. 사유 발생이란 말이 떴잖아요. 그러면 주어가 업무정지로 되어 있는가 꼭 체크해야 돼요. 업무정지 처분을 했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업무정지 되었다면 뒤에 몇 년? 3년입니다. 3년 지나면 못한다. 그 점 주의를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거. 그래서 이게 바로 업무정지 제척기간인 거 주의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2번은 설명드렸죠. 그래서 업무정지는 기준기간을 정해주고 이 기준기간에 2분의 1 범위 내에서 가중하거나 감경하여 처분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다는 거. 가중하더라도 6월을 추가할 수 없고요. 법인은 당연히 분사무소별로 업무정지 때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소별로 업무정지 나갈 수 있어요. 법인은. 자, 그래서 그 정도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럼 이제 넘어갈까요? 문제 확인합니다. 100페이지에 이제 공인인증사 법령상 개업공사에 대한 업무정지 처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그랬습니다. 24의 기출이었어요. 1번. 광역시장은 업무정지 기간에 2분의 1 범위 안에서 가중할 수 있다. 광역시장 밑줄. 틀렸죠? 업무정지 처분은 누가 해야 돼요? 등록관청입니다. 잘 안 보이죠?
그래서 등록 관청이고요. 다음 2번입니다. 업무정지 기간을 가중처분하는 경우 그 기간은 9월을 한도로 한다. 가중하더라도 6개월 못 넘긴다고 그랬죠. 그게 틀렸고 3번 최근 1년 이내 이 법에 의하여 2회 이상의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개업공사가 다시 업무정지 처분 해당 행위를 한 경우 삼진 아웃이죠 이거. 6월에 업무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다. 틀렸죠. 이건 필취입니다. 업무정지 불가. 그러니까 2번 이상의 업무정지 처분을 받고 다시 업무정지 위반행했으니까 이건 필취로 가야 돼요. 그래서 틀렸습니다. 4번 질문입니다. 업무정지 처분은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한 데는 할 수 없다. 그러면 이거 사유 발생 떴죠. 그러면 주어가 업무정지 체크되고 업무정지로 됐다면 뒤에 몇 년? 3년입니다. 그래서 3년이 지나야 못하는 거죠. 자, 그래서 틀렸고요. 5번입니다. 개업공사가 중개사문에 대한 정보를 거짓으로 공개한 경우 등록과청은 위반행위의 동기 등을 참작하여 4월에 업무정지 처분을 할 수 있다 그랬죠. 자, 5번 질문 아주 어려운 질문인데 보세요. 여기 중개사문에 대한 정보를 거짓 공개하게 되면 기준기간이 몇 개월이에요? 6개월이죠. 그러니까 결국은 4월에 업무정지 처분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거짓 공개하면 기준기간 6개월인데 왜 이게 4월이 맞았느냐. 이거 기준기간을 정해주고 위반의 동기, 결과, 횟수 참작해서 2분의 1 범위 내에서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죠. 그러니까 기준기간 6개월 돼 있으니까 4월에 업무정지 처분 당연히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주의할 점이요. 기준기간은 우리가 별도로 6개월짜리나 3개월짜리나 기억을 하지만 업무정지 처분 4월을 할 수 있다. 업무정지 처분 3월을 할 수 있다. 업무정지 처분 5월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다 맞는 거예요. 5번 지문처럼 그러니까 거짓 공개하면 기준기간 6개월이잖아요. 6개월이니까 위반의 동기, 결과 횟수를 참작하여 2분의 1 범위 내에서 가중 강경할 수 있다 그랬으니까 4월에 업무정지 처분할 수 있다. 5월에 업무정지 처분할 수 있다. 라고 해도 다 맞는 지문이에요. 근데 7월에 업무정지 처분할 수 있다. 라고 하면 틀린 거죠. 업무정지 6개월을 못 넘기니까. 이해되세요? 그래서 5번 지문 맞았습니다. 그래서 한 번 비틀었어요. 그러니까 거짓 공개라는 거 우리가 6개월이라는 거 기억하거든요. 근데 이걸 4월로 딱 내버린 거죠. 허를 찌른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얼른 봤을 때 거짓 공개는 6개월인데 4월? 이거 틀린 거 아니야? 그러면 안 된다는 얘기죠. 업무정지는 6월 이하의 범위에서 때릴 수 있기 때문에 4월 때렸다 5월을 할 수 있다. 다 맞은 거예요. 이해되셨죠?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5번 지문 정답이었습니다. 예. 자, 그럼 이제 그 밑에 행정제재처분 효과의 승계로 넘어갑니다.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한테 참 어려운데 이런 것들이 전혀 없었어요. 근데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조금 어려워합니다. 그럼 행정제재처분 효과의 승계에 대해서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기 필취 이제 지웁니다. 그러면 행정제재처분 효과의 승계인데 보겠습니다. 이 규정이 들어온 취지. 행정제재처분 효과의 승계. 이것도 숫자가 나오기 때문에 주의를 해주셔야 됩니다. 개업공사가 중개업을 영위하다가 폐업을 했어요. 폐업을. 그리고 일정 기간을 쉽니다. 그리고 여기서 다시 등록을 하는 거예요. 이자를 재등록 개업공사를 하죠. 그러면 이자가 여기서 왜 폐업을 했냐면 여기서 위법행위가 있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강남구에서 중개업을 영위하던 개업공사가 위법행위 해가지고 폐업을 싹 합니다. 그 다음에 일정 기간을 쉰 다음에 저기 서초구에 가서 등록을 다시 하는 거예요. 그리고 중개업을 합니다. 그럼 법리적으로 따지면요. 강남구의 등록과 서초구의 등록은 틀린 등록이거든요. 그러면 강남구에서 위반했던 것을 이유로 해서 이 서초구의 등록을 취소할 수 있느냐. 이게 이제 법리적으로 문제가 생겼던 거죠. 이걸 우리 현행법은 명문으로 해결했어요. 40조에서 뭐라고 규정되냐면 개업공사가 폐업 후 재등록을 한 때는 폐업 전에 개업공사의 지위를 승계한다 이랬죠. 지위를 승계한다. 이런 규정을 둔 거예요. 그러면 이 규정 하나로 폐업 전 위반행위가 있었다면 여기서 등록 취소는 업무정지 때릴 수 있다는 얘기죠.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등록 취소는 업무정지를 할 수 있다는 얘기죠. 따라서 폐업 전 위반을 사유로 재등록 개업공사에게 행정처분을 할 수 있다 이랬죠. 그럼 행정처분을 할 수 있다 그랬는데 여기서 말하는 행정처분은 뭐겠어요? 개업공사에 대한 행정처분이니까 등록 취소나 업무정지를 말하겠죠. 이걸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가능합니다. 다만 폐업 후 재등록하기까지 기간, 요 기간이거든요. 요 기간을 폐업기간이라고 그래요. 요 폐업기간이 3년을 초과했잖아요. 3년을 초과한 경우에는 해당 행정처분을 하지 않겠다 이렇게 됐죠.
그러면 문 딱 닫고 쉰 기간이 3년이 넘어섰어요? 3년이 넘어서면 이거 봐주겠다는 얘기죠? 폐업전 위반 행위를. 왜 그랬을까? 우리 결격에 3년이 많이 나오잖아요, 지금. 결격에. 그래서 깜빵 갔다 와도 3년 지나면 괜찮고, 등록 취소나 업무적인 등록 취소나 자격 취소당해도 3년 지나면 괜찮고. 그러니까 3년 지나면 더 이상 거론하지 않겠다는 얘기예요. 단, 폐업전 위반 행위가 업무정지 위반 행위였어요. 폐업전 위반 행위가 업무정지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놓고 폐업을 들어간 거예요. 그래놓고 업무정지 위반 행위 해놓고 폐업을 들어갔는데 요땐 폐업기간이 1년만 초과하잖아요. 1년만 초과하면 더 이상 업무정지를 하지 않겠다. 이런 규정을 더 두게 된 겁니다. 보완을.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폐업전 위반 행위가 등록 취소에 해당하는 행위였어요. 그럼 등록 취소에 해당하는 행위를 폐업을 들어간 거예요. 이때는 3년 지나야 못 때린 거죠. 근데 폐업전 위반 행위가 업무정지에 해당하는 행위였다. 업무정지 위반 행위였다면 이건 경미한 사유니까 폐업기간이 1년만 지나면 더 이상 업무정지를 안 때리겠다 이 얘기예요. 이해됐어요? 이렇게 이제 보완을 한 겁니다. 그래서 폐업전 위반 행위가 업무정지 위반 행위였다면 문 닫고 1년만 쉬면 더 이상 업무정지에서 못 때립니다. 근데 여기서 폐업전 위반과 등록 취소 위반 행위였다. 그럼 이때는 문 닫고 3년을 지나야 못 때리게 된 거죠. 그럼 여기서는 지금 업무정지는 폐업기간이 1년만 초과하면 못 때리죠. 근데 여기 업무정지 제척기간 요거는 3년 지나야 못 때리죠. 그럼 요거와 요거의 차이가 어디 있는 것 같아요? 이 차이는 폐업을 했느냐 안 했느냐 차이죠. 그래서 폐업을 안 하면 업무정지 위반했거든요. 몇 년 지나야 못 때린다? 3년 지나야 못 때리는 거예요. 그래서 업무정지 위반 행위하면 3년 지나면 무조건 못 때립니다. 근데 요거 폐업을 해버렸어요. 그럼 1년만 지나도 못 때리는 거죠. 이해되세요? 자, 다음 이번에는 이제 이 재등록 개업공사가 폐업 신고 전에 이미 업무정지나 과태료를 받은 게 있어요. 그럼 업무정지나 과태료 받은 거, 이 효과도 승계하거든요. 그래서 폐업 전에 받은 업무정지나 과태료 처분의 효과는 이자가 이 처분일로부터 1년간 승계를 받습니다. 그러면 폐업 전에 받은 업무정지나 과태료 처분의 효과를 왜 이자가 1년간 승계할까? 왜? 그 이유는 상습범 작교에서 우리 상습범 가중처벌이 기준이 1년이죠 지금. 1년 내 상습적으로 업무정지나 과태료 위반을 해버리면 필취, 임취, 업무정지로 가중하잖아요. 가중하기 위해서. 그래서 여기서 과태료를 받은 게 있다? 그럼 1년간 효과를 지속시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업무정지 받은 게 있다? 1년간 지속시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재등록해가지고 여기서 상습적으로 위반을 또 하면 여기서부터 기산해가지고 가산하겠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기준점이 그래서 상습범 작교에서 1년이고 기준점이 뭐예요 지금? 처분일이죠. 이것도 주의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걸 폐업일로부터 1년간 승계한다 라고 하면 틀렸다는 얘기죠. 처분일로부터니까. 이때로부터 1년간 승계하는 게 아니에요. 처분일로부터 1년이다. 그 점을 또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그 점 이제 주의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 재등록 개업공사에 대해서 폐업 신고 전 위반을 사유로 행정처분함에 있어서는 폐업의 사유와 폐업 기간을 모두 고려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그래서 그 점 이해를 일단 더 해주시고요.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행정제재처분 효과, 승계 규정을 다 봤는데 이게 여러분들이요 3년, 1년 이런 식으로 숫자를 단순 암기하면 절대 안 돼요. 이해를 꼭 하고 있어요. 왜 3년이고 왜 1년인지 그 점을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자, 그럼 이제 100페이지 스피드 체크 한번 OX 해볼까요? 개의시음으로 위반한 사유로 폐업 신고 전에 개업공사에 한 과태료 부과 처분의 효과는 과태료죠 지금? 업무정지 과태료 처분의 효과 이거는 승계받는다고 했죠? 그러면 그 땡땡땡으로부터 땡땡간 재등록 개업공사에 승계됐어요. 그러면 땡땡땡이 뭐예요? 바로 처분이라는 얘기죠? 폐업일이에요. 폐업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처분일로부터 몇 년? 1년간 승계하죠. 1년간 승계한다. 그래서 요거 주의하시고 1년 기억을 해주시고요. 이게 자, 그래서 개업공사에 대한 행정처분을 다 봤습니다. 이제 자격 취소로 넘어갑니다. 자격 취소와 자격정지도 진짜 잘 물어보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꼭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럼 이제 자격에 대한 부분은 이제 넘어가는데 자격 취소, 자격정지. 자격 취소는 4가지밖에 안 됩니다. 자격 취소 사유는. 그래서 공인인증서 자격 취소권은 교부한 자격이 있다고 그랬죠? 자, 그래서 자격 취소 사유입니다. 4가지. 먼저 자격을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했어요. 대리시험 봐서 취득했다. 컨닝하에 취득했다. 그럼 자격을 취소해버립니다. 부정취득, 자격 취소하고요. 다음에 자격증을 양도하거나 대여를 했습니다. 양도 대여했다. 그럼 자격을 취소합니다. 당연한 얘기죠. 그 다음에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중개 업무하겠다. 그럼 이거 자격증 대여와 똑같죠? 그러니까 같이 이해하시고, 다음 세 번째, 자격정지 기간 중에 중개 업무를 했습니다. 그럼 자격을 취소하죠. 또 하나가 자격정지 기간 중에 있는 소속공사가 이중 소속했거든요. 그럼 이때는 자격을 취소해버립니다. 그럼 이거 보게 되면 A 개업공사의 사무소인데 갑 소속이에요. 이자가 자격정지 3개월을 먹었거든요. 그러면 이자가 업무 시키면 이자는 등록 취소해버린다고 그랬죠. 그래서 A가 갑한테 가서 쉬어라 이랬어요. 집에서. 그러자 이 소속이 직에서 쉬면서 말이에요. 쉬면서 자기가 자격정지 먹인 사실을 숨기고 B 개업공사에게 다시 소속으로 고용이 됐습니다. 그러면 자격정지 기간 중에 있는 소속공사가 이중소속했죠. 업무함과 똑같아요. 자격을 취소해버립니다. 그래서 자격정지 기간 중에 있는 소속이 업무를 했거나 이중소속을 했다. 그럼 자격을 취소해버립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이 법입니다. 공사법에 위반했어요. 이 법에 위반하여 징역형의 선고를 받았잖아요. 그러면 이때는 자격을 취소해버립니다. 그래서 주의할 점은 우리 법 위반이에요. 우리가 자격을 어떻게 땄는데요. 우리 법 위반해야지만 자격을 징역 정도 받아야지만 자격을 취소하겠죠. 그래서 우리 법 위반하여 징역을 선고받았다. 그러면 자격을 취소합니다. 이거. 그러면 다른 법 위반하여 징역받아도 자격 취소 아니네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법의 자격증을 취득했기 때문에 우리 법 위반 징역이다. 이렇게 되고요. 물론 그래서 이제 우리 법 위반 징역인데 이 징역의 범죄는 집행유예 포함해요. 그러면 집행유예 선고는 징역형의 선고가 있는 거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받았다. 그럼 이거는 너 징역 1년에 콩밥을 내겠지만 판사가 그걸 참작해서 내가 2년 동안은 봐줄 테니까 나가 사고치지 말라 이 얘기죠. 그래서 집행유예 선고는 징역형의 선고가 있는 거기 때문에 우리 법 위반하여 집행유예 받아도 자격을 취소해버립니다. 집행유예 포함이에요. 그럼 우리 법 위반했을지라도 벌금 받은 거는 300만 원 이상 벌금 받아도 자격 취소는 아니죠. 그래서 우리 법 위반 징역형이다. 이렇게. 그래서 집행유예금 포함이다. 그래서 이거는 부양정징으로 암기합니다. 부양정징이다. 이렇게. 그래서 암기해주고 부양정이라는 게 이제 그 하늘에 띄우는 부양정이 있죠. 그래서 부양정에는 징이 있다. 부양정징. 이렇게 이제 암기해봅니다. 그래서 이 정도 이해해 두시고요. 자, 그러면 이제 자격취소 사유 다 봤고요. 자격정지 사유입니다. 자격정지 사유인데 자격정지는 우리 소속공사가 이중소속했어요. 그럼 자격을 정지할 수 있죠. 이중소속하면 자격을 정지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소속공사 인장 등록하셔야 되죠. 그럼 미등록 인장을 사용했거나 또는 등록되지 아니한 인장을 계약서나 설명서에 서명 날인했다. 그러면 이때 자격을 정지당할 수 있습니다. 인장. 자, 다음에 소공이 성실 정확하게 설명하지 않았어요. 확인 설명할 수 있다 그랬죠. 그래서 불성실 설명했습니다. 또는 설명의 근거자를 제시하지 않았어요. 그럼 자격을 정지당할 수 있고요. 다음에 네 번째로 확인 설명서에 중개행위했다면 서명 및 날인을 해줘야 되죠. 그러니까 서명 및 날인을 안 했다. 또는 서명 또는 날인했다. 그럼 자격정지 받을 수 있고요. 다음에 거래계약서에 역시 중개행위했다면 서명 및 날인을 해줘야 되죠. 근데 서명 및 날인 안 했다. 또는 서명 또는 날인했다. 그럼 자격정지 받을 수 있고요. 다음에 거래계약서에 거짓기재하거나 이중계약서를 작성했어요. 소공이. 그럼 자격을 정지당할 수 있고 마지막으로 소공이 금지행위를 했다. 매무수거 증직죄에 걸렸어요. 자격을 정지당할 수 있습니다. 이거. 그래서 자격정지 사유 7가지인데 이거는 이, 장, 불, 화, 꺼, 거, 금 이렇게 이제 기억하는데요. 이장불, 화꺼, 거금 줄게 이렇게 이제 끊는데 이장님 집에 불났답니다. 화꺼랍니다. 거금을 준답니다. 이렇게 기억하면 돼요. 이장불, 화꺼, 거금 줄게. 근데 이거 그렇게 하지 않고요. 그냥 눈으로 익혀도 될 것 같네요. 보면 이중소속 자격정지라는 거 기억나죠? 근데 정지중 이중소속은 자격 취소예요. 이 점 주의하시고요. 그러니까 이중소속 자격정지고요. 그 다음에 이거 소공이 금지행위하면 자격정지죠. 그 다음에 나머지는 인장 자격정지고요. 그 다음에 확인설명 거래계약 관련 사항이잖아요. 5가지로 압축되죠. 이렇게. 그래서
감아요? 이해하시고. 그럼 자격정지도 마찬가지로 최고가 6개월로 돼 있죠. 최고가 6개월이에요. 그래서 자격정지도 업무정지와 마찬가지로 기준기간이라는 게 정해져 있죠. 기준기간. 그래서 시도회사가 재량권을 남용할 소지가 있기 때문에 기준기간이 정해져 있는데 이것도 6개월이냐 아니면 3개월이냐예요. 그래서 이것도 이제 출제를 2번이나 했기 때문에 기억을 하는데 기준기간은 이거는 여기서 이제 쭉 보시게 되면 여기 있는 행위를 개업공인인가사가 했다. 그럼 어떤 제재가 지어지는지 이걸 이해하면 기준기간을 쉽게 이해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길 자격정지라는 것은 소공사의 하나에 있다고 그랬죠. 왜 그런지 볼까요? 여기 있는 행위를 개공했을 때, 개업공사가 했을 때 제재 어떻게 되는가 보면 개업공사가 이중소개했어요. 이거 필취죠. 인장, 확인설명, 이거는 이제 500만 원 과태료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500만 원 과태료 받겠죠. 그 다음에 인장, 업무정지죠. 그 다음에 확인서면 서명날인, 이거 업무정지죠. 계약서 서명날인도 개공이 위반하면 업무정지예요, 다. 이렇게 되고요. 이거 500만 원 과태료 사이고요. 그 다음에 거짓기재 윤계약서는 임취잖아, 이거. 개업공사가 위반하면. 그 다음에 금지행위를 개공이 위반해도 의무적 등록 취소예요. 그러면 이거 여기 있는 행위를 개업공인인사,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사가 위반하면 등록 취소나 업무정지가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거 등록 취소나 업무에 따르는데 공인사의 개업공사에 대해서 자격을 다시 정지하는 게 의미가 없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 법상 자격정지라는 것은 소속 공인사 하나 있지 개업공사한테는 없다라는 얘기죠. 이해되셨습니까? 그렇다면 자격정지의 기준기한이 개업공인중개사가 등록 취소 먹는 사유에 대해서 자격정지 위반행했다면 이때는 만땅 6개월 나가야죠. 그러니까 이거 이중속 6개월 아니겠습니까? 그 다음에 여기 거짓기재 이중계약서 6개월이겠죠. 임치니까. 그 다음에 금지행위 매무수거 증직투했어요. 그럼 소송에 대하여 6개월이겠죠 뭐. 그럼 나머지는 몇 개월? 다 3개월이죠 뭐. 감 오셔요? 그래서 이렇게 기준기한을 정해주고 위반행위 동기, 결과 횟수를 첨작하여 2분의 1 범위 내에서 가중감경하되 이때 가중하더라도 6개월 추가할 수는 없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해를 해야지 단순 암기할 게 아니니까 이거 등록 취소나 업무정지 나가는 거. 그래서 등록 취소에 대해서는 기준기한이 6개월이다. 그럼 이거 문제 내기 진짜 좋습니다. 다음 중 업무정지 처분 사유이자 자격정지 처분 사유에 해당하는 걸 모두 골라라. 그러면 지금 현재 여기 확인서면 서명날인, 계약 서명날인, 거짓기재 이중계약서 금지행위는 이거 임취사유니까 모두 업무정지 사유죠. 업무정지 사유이자 자격정지 사유예요 이거. 근데 여기 이중소속이라든가 불성실은 이거는 필취죠. 필취고 이거는 500만 원 과태료 사유입니다. 개공이 위반하면. 근데 소공은 모두 자격정지 사유예요. 이해되세요? 그래서 그렇게 내기도 좋습니다. 그래서 개업공인중개사 이중소하면 업무정지 처분 사유이고 소속공사가 이중소하면 자격정지 사유이다. 틀렸죠? 개공은 필취예요. 또 불성실 설명. 개업공사가 불성실 설명하면 성실 정확하게 설명하지 않으면 500만 원 과태료 사유죠. 그래서 업무정지 처분 사유이고 소공이 위반하면 자격정지 사유이다. 틀렸죠? 500만 원 과태료 사유죠.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문제 내기가 진짜 좋아요. 그래서 아주 잘 물어봅니다. 이해를 해두셔야 되고요. 그럼 거기 잠깐 교재를 보시면 101쪽에 기출지문 및 기출지문 응용 스피드 체크를 잠깐 보는데요. 시도지사는 공사자격증을 대여한 자의 자격을 취소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밑줄. 이런 지문 진짜 치사한 지문인데 자격은 취소해야 한다. 기속행위만 있다고 그랬죠? 할 수 있다 없어요. 그래서 틀렸습니다. 그래서 X예요. 취소해야 한다. 그 다음에 그 교재 말이에요. 교재 행정제재처분이과 승계 이거 지우기 전에 잠깐 더 말씀드리고 하는데 이번에 신설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 교재 100쪽 다시 한번 잠깐 보시죠. 100쪽에 보시면 동그라미 5번 행정제재처분이과 승계 동그라미 5번 거기를 보시면 개업공사는 법인의 대표자에 관한 위 승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개업공사는 법인의 대표자로 본다. 이랬죠. 요게 이번에 신설된 건데 그러니까 행정제재처분효과 승계에 관한 규정에서 법인의 대표자에게도 이걸 승계시키겠다. 이런 규정을 지금 신설했거든요. 대표자는 준용한다. 이 규정을. 무슨 얘기냐 그럼. 그러면 A 법인의 대표자인 갑이에요. 갑이 중개업을 하다가 여기서 과태료나 업무정지 먹은 게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자가 폐업을 해버렸습니다. 법인이 중개업을 폐업하면 갑이 그리고 개인적으로 독립을 했어요. 그럼 갑에게 이걸 그대로 승계시켰다는 얘기죠. 또 거꾸로 뭐 여기는 좀 반대 견해가 있을 수 있는데 개인인 개업공사 갑이 중개업을 하다가
이자가 역시 폐업을 해버려요. 근데 위반행위가 있었어요. 그리고 법인의 대표자라고 하는 겁니다. 갑이. 그러면 이때 다시 이걸 승계시켰다는 얘기죠. 그래서 법인 대표자에 대한 이 규정을 그대로 승계를 시켰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법인의 대표로 근무하다가 이자가 독립을 했다. 그럼 그대로 승계를 받고요. 이 법인 대표자 갑이 A 법인의 대표였는데 B 법인의 대표로 또 갔다 갑이. 그럼 이것도 승계시켰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그래서 이제 이런 취지로 이해되고 거꾸로 가는 것도 가능할 걸로 일단 보이는데 이건 조금 이제 해석상 문제가 좀 있겠는데 일단 기억을 합니다. 법인 대표자에 대해도 이 규정을 준용한다. 승계 규정을. 그래서 이거 지우기 전에 참고해 두시고요. 그 다음 우리가 결격에서 잠깐 언급이 됐었는데 여기 폐업 신고 전에 만약에 이중소속을 한 적이 있었어요. 이중소속한 적이 있었는데 그리고 폐업을 딱 해버립니다. 그 다음에 여기 폐업 기간이 이제 2년이 지난 거예요. 2년을 쉬었어요. 2년을 쉬고 이자가 재등록을 했습니다. 그럼 여기서 등록 취소해버릴 수 있죠. 그러니까 폐업 전 위반을 사유로 여기서 등록을 취소할 수 있죠. 그럼 등록 취소해버렸거든요. 그래서 폐업 전 위반을 사유로 여기서 재등록 개업공사 등록 취소했다. 그럼 이때는 3년을 결격을 잡는 게 아니고 3년에서 요 폐업 기간을 빼주게 돼 있죠. 그래서 2년을 빼줍니다. 그럼 이 경우는 이자는 격기간이 몇 년? 1년이죠. 기억나요? 그래서 재등록 개업공사가 폐업 신고 전에 위반을 사유로 여기서 등록 취소를 당해버렸다. 그러면 이때는 폐업 기간을 3년에서 빼줍니다. 공제한 기간만 결격이죠. 여기까지. 그래서 이해를 해두시고요. 자, 그러면 이제 넘어갈까요? 102쪽에. 그 가중감경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자격정지 기준기한 6개월 아니면 3개월로 정해주고요. 가중 2분의 보면서 가중감경할 수 있게 돼 있고요. 다음 위반 사실의 통보라고 나와 있죠. 이 부분 잠깐 보겠습니다. 우리 그저 자격 취소나 정지는 권한이 누구한테 있다고요? 권한이 자격증을 교부한 시도자에게 있다고 했죠. 그러니까 이제 절차가 이제 마련되어 있는데 자격증 교부는 서울시장이었어요. 근데 중개사무소는 어디서 열었냐면 경기도 광명시에서 열었던 거예요. 그럼 이러한 경우에 경기도지사가 사무소 관할 시도사죠. 이분이 감독을 나가셔가지고 공인중개사에 자격 취소라든가 자격 정지 사유를 발견했던 거예요. 그럼 이분은 사무소 관할 시도사니까 직접 자격 취소나 정지를 못하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분은 분명히 교부한 시도사한테 통보하는 건 맞죠. 이거는. 그럼 그냥 통보하면 안 되죠. 자기가 발견하면 이거 자격 취소나 정지에 필요한 절차를 이행하는 거예요. 자격 취소나 정지에 필요한 절차가 그럼 뭐냐? 청문이 있죠. 취소 시에는 청문이고요. 그 다음에 정지 처분 시에는 뭐예요? 의견 제출이죠. 그러니까 청문이나 의견 제출을 실시하고 이행을 하고 교부한 자에게 통보한다. 그러면 서울시장이 이제 최종적으로 자격을 취소하게 돼 있죠. 그러니까 주의할 점은 자격 취소나 정지 처분을 한 후에 통보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 필요한 절차만 이행하고 통보한다. 그러니까 속된 말로 땡이는 누가 친다? 사무소에서 친다. 생색은 누가 낸다? 교부한 시도사가 낸다. 그 점 이해하시고 다음 이번엔 등록관청이에요. 광명시장 그러면 등록관청 아닙니까? 그럼 등록관청이 감독을 나가셨다가 공인중개사에 자격 정지 사유를 발견했던 거예요. 그럼 발견하면 이분은요 지체 없이 시도사에게 통보해주면 돼요. 그냥. 그래서 통보해주면 이렇게 이때 이제 교부한 시도사냐 사무소 관할 시도사냐. 근데 이거는 이제 사무소로 보는데 그래서 경기도에서한테 이렇게 시도사에게 통보해주면 이자가 필요 절차 이행하고 교부한자에게 통보하면 최종적으로 교부한 시도사가 취소를 하게 되죠.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등록관청은 시군구청장에 불과하기 때문에 자격정지에 필요한 절차도 이행 못합니다. 바로 그냥 통보만 해주면 되는 거예요. 근데 사무소 관할 시도사는 그 취소나 정지에 필요한 절차를 이행하고 교부한 자에게 통보하는 겁니다. 이해하셨죠? 자, 그래서 바로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위반 사실의 통보가 거기까지예요. 그럼 이제 문제 확인합니다. 작년에 나왔던 문제죠. 102쪽에 지금 공인중개사 법령상 공인중개사의 자격 취소와 정지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입니다. 자격 취소 또는 자격증 처분할 수 있는 자는 자격증을 교부한 시도사이다. 맞죠? 교부한 시도사만이 취소나 정지권이 있고 2번 갑니다. 자격 취소 처분은 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자격증 처분은 소속공사를 대상으로 한다. 맞죠? 그래서 자격정지라는 것은 오직 소속 공인중개사만 맞을 수 있습니다. 개업공사는 맞을 수 없죠. 근데 자격 취소는 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하죠. 이게 소공이든 공인중개사든.
다음 3번 갑니다. 자격정지 처분을 받고 그 자격정지 기간 중에 중개 업무를 행한 경우는 자격 취소해야 한다. 맞죠? 정지 중 업무는 무조건 취소입니다. 우리. 그 다음에 자격정지 중 이중소를 해도 자격을 취소하죠. 근데 평상시 이중소 뭐예요? 자격 정지. 근데 정지 중 이중소는 자격 취소예요. 이거. 자, 다음 4번 갑니다. 공인인규사에 대하여 자격 취소와 자격 정지를 명할 수 있는 자는 자격 취소 또는 자격 정지 처분을 한 때 5일 이내 국토부 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자, 우리 사후 절차로서 했는데 자격을 취소를 했을 때는 5일 내 국장 보고하고 다른 시도에 통보하라고 했죠. 정지 처분 시에는 보고 통보가 없다고 했어요. 5일 내에. 왜 그랬냐? 정지 처분은 다른 데 가서 시험을 볼 일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정지 처분 시는 아닙니다. 그래서 지문이 아주 어렵게 냈죠. 그러니까 4번 지문 틀렸습니다. 취소 시에만 5일 내 보고 통보가 있다. 왜? 다른 데 가서 시험을 못 보게 하려고. 다음에 5번입니다. 자격정지 사유는 행정형벌이 병과될 수 있는 경우도 있다. 자, 이 부분은 아직 안 했는데 여기 우리가 형벌 사유를 아직 암기 안 했거든요. 이중소속으로 했잖아요. 그럼 이거는 1-1이에요. 1년에 1000입니다. 이중소하면. 그러니까 이중소하면 자격 취소, 정지하면서 1년 이에 징역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 있죠. 이거 금지행위. 금지행위는 3년짜리, 1년짜리 징역 사유가 있죠. 그러니까 매무수거는 1년. 증직투는 3년이거든요. 그러니까 자격정지 받으면서 1년, 3년 맞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형벌을 병과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주 어려운 지문이었죠. 그래서 정답은 4번이었습니다. 자,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이제 행정벌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내용이 좀 어렵지만 자주 보면 이제 익숙해진다. 그래서 필취, 자격취소, 자격정지 이런 것들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고생하셨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건강한 모습으로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